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대중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해갖고 대학에 들어온다면서부터 그때부터 80년서부터 지금 얼마 됐죠? 이 42년 동안을 한 번도 진보적 길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민주화 운동 세력서부터 제야시민운동단체서부터 42년을 온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박물관은 살아있다. 나온 거죠.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골동품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잡는 거는 사실 영광인 거죠. 원래 이제 특강 한다 그러면 한 100명, 200명 모이는데 오늘 5명 가서 문화적 충격인데 불씨가 항상 불씨로부터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팬덤보다 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 민주교육원장이나 이런 거 되면 제가 2009년도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정책교육연수위원장 할 때 전국에 130회를 이런 강의를 가요. 당원들은. 가면은 당원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앉아있어. 딱 어떻게 앉아있냐면 여러분들처럼 이 자세가 이제 공부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앉는 사람은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 자, 남자들 아재하고 오빠를 구분할 때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빠. 예? 어디 가서 잘 보세요. 군대 가고 지나가다 훅집에서 아재들은 어떻게 앉아있냐면 이렇게 앉아있어요. 교육 가서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잘 준비하는 거예요. 교육이 시작될 때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동네 훅집 가보세요. 맞아, 그렇게 앉아있어요. 회사 다니면 부장님들은 다 이러고 앉아있어. 회식 가서 그리고 쪽벌하고 또 누가 얘기하면 덜덜덜덜 떨어. 불안증. 자, 그리고 동네 가면요, 호프집에서 아재들은 술을 마실 때, 자, 잔을 어떻게 하는지 배는 다 나왔어. 저처럼 배 안 나오면 큰일 나. 여기다 딱 자고 이런 장면 많이 봤죠? 회사 회식 때도 이래요. 이거 사진 찍거나 얼른. 자, 그리고 조라도 딱 걸쳐있어. 안 떨어져. 이렇게. 이러면 아재. 그 교육을 딱 시작하면 대부분 이러고 앉아있어. 잘나고. 좀 턱을 고개를 흔들어. 어느 자세가 제일 편한지. 그러다가 15분쯤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앉아. 저건 어디서 굴러붙은 개떡딱인데 얘기가 재밌네? 재미가 없으면 졸잖아요. 졸면 교육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치인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네? 요거만 끝으로 이제 그 에피타이저로 끝낼게. 정치인의 캐릭터가 자, 루소가 뭐라 그랬어? 루소. 네? 루소가 에밀에서 루소 에밀 맞죠? 자기 개발서로는 전설이죠. 에밀에서 뭐라 그러냐면 놀려라. 응? 아이들은 놀기야. 놀면서 좋은 아이들은 공부하면서는 졸지만 놀리면은 좋은 아이들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놀리면은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가 극대화된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재미있는 강의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재미있는 정치인은 민주당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재미있게 제가 시작하니까 20년 전서부터 저 쉐이 저거 가벼운 쉐이를 넣어놔. 가볍다고. 근데 2500년 철학책을 봤어요. 유머라잖아요, 유머. 유머는 MOUR로 써도 되고 MOR만 써도 됩니다. 유머의 H는 silence, 묵음. 네.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유머가 없는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로 빠지고 권위주의 정치는 반드시 부패하다. 왜냐하면 권위주의는 펜스를 쳐놓는 거예요. 나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펜스를 쳐놨잖아요. 네. 우리 이제 관심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선거 때는 머슴이라고 개구라를 날렸고 그러잖아요. 권위주의자는 펜스를 쳐놓고 펜스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지 마라 해도 관심 갖지 마라. 이건 반드시 부패로 빠지는 거죠. 근데 유럽 정치,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공자 맹자에서도 골개미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뼈 골자 닭개자를 썼고 골개미는 유머예요. 골개미가 없는 정치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빠지고 권위주의는 반드시 부패한다. 저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은 대부분의 정치인을 보면 재미있잖아요. 왜?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세를 할 때, 연설을 할 때 3분 안에 청중을 웃기지 않으면 그 청중은 마음을 닫는다. 웃겨라. 마음을 열게 하라. 마음을 열어야 소통을 한다. 마음을 열게 하는 정치는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나는 이미 대선 3선에서 대통령. 대한민국에 오니까 유경문화. 예? 뭐라 그러셨어요? 저런 개소리를 했어요. 네, 대권. 그건 언제나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나발이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 올려면 나발이 왜 일본말을 쓰냐? 일본말은 저는 항상 쓰자고 그러잖아요. 왜? 그 일본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니까. 우리 모두가 됩니다. 제2모국의 일본 땅이 왜? 걔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분쟁하자. 이런 마음대로 주장해. 근데 대마도는 조선 수군이 주둔했다. 조선 땅이에요. 대마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대마도는요. 일본 본토인들 대마도로 이주 못합니다. 그건 허가예요. 자본주의 사회 그 민주사회에서 이주의 자유가 있거든요. 대마도로만 일본이 이주를 못합니다. 그건 허가사항이야. 왜? 제일 조선인이 많이 대마도로 이주해서 자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소속이 되겠다. 손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럴까봐 대마도로 이주를 못 지켜. 왜냐하면 대마도 가면 우리 조선의 문화적 잔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나와버리. 와리스게. 찍기 다시 이런 말 써야지. 우리말 될 거니까. 어쨌든 자기의 나와바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오픈을 해야 되잖아. 오픈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주의가 깨지는 순간에 자기 생각 다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 견해를 들어야 돼. 그냥 자기들끼리 170명이 모여서 하면 너무 편해. 근데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는 순간 진짜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머슴, 노예, 동지가 되는 겁니다. 동지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이 개쉐이들이 이건 욕 아닙니다. 이건 레토리, 메타포, 은유예요. 네? 개쉐이들이 이제 자기의 개그 코드를 내가 알았어. 어디에서 터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분들 오늘 당원당규 얘기하는 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담을 쌓아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쭉 애프타이저를 한 겁니다. 이제 의원들이 왜 이렇게 뻔하고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지? 이해가 좀 가잖아요. 이해가죠? 그 전에 이해가 잘한가? 왜 저렇게 담을 달아놓지?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권위주의가 되고 싶습니다. 권위주의는 말 자체도 저처럼 얘기하면 가볍잖아요. 권위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예를 까라. 본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재소의원으로서 그러면서 주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순간 얘기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현과 여러분들의 언어로 얘기해죠. 하이톤으로 가야 되고
어제 콘서트 본 사람들 내가 안에서 끝나고 또 야단쳤어. 목소리 좀 깔지 마라. 근데 오래 되다 보면 목소리가 저절로 깔립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한테 담을 무너뜨리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든요. 의원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예, 제 전화번호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 해주겠다는 거 가버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010, 00 달고 이렇게 알려줘야지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왜 당원 비율을 이렇게 안 높여요? 예, 민주당의 역사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냥 개쉐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담을 닫고 권위적으로 가고 내 거를 오픈시키지 않고 우리들끼리 리그만 만들겠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겠다. 민주당의 가장 큰 단점, 지금 병폐입니다. 기득권 카르텔. 자, 민주당 뭐 계보가 어쩌고저쩌고 개선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 계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계보보다 더 큰 이익적 병폐는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 자꾸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2016년, 2017년 때 김재동 개그맨이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전 국민이 다 헌법을 외워야 되느냐.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미국 국민들은 국가도 몰라요. 그 국가가 제일 어려운 노래거든. 미국 노래 중에. 그렇게 어려운 국가를 봤어요? 헌법을 물어봐. 미국 애들한테 헌법의 컨스티튜션, 헌법이 있는지 모르는 애들이 한 50% 될 거예요. 법률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50%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법에 관심이 없이 신경 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왜 헌법을 알아야 되고 헌법을 알아야 되고 조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 종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업에 종사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자기 지위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회 아니에요? 왜 헌법을 우리가 외우죠? 여러분 로스쿨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헌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미 이 국가 시스템이 통치가 잘못되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 알 필요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이명박이 들어오고 박근혜가 들어오고 윤석열이 들어오니까 헌법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 사회 민주적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럼 당에서 당원당규에 관심을 갖는 건 그 당의 민주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DT예요, DT.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그 영어 어브리비에이션 이니셜을 씁니다. DT, DS. DS는 뭐의 준말이죠? 독사운드 개소리. 개그 코드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터지는 지점이 비슷해. 자, DT는 뭐죠? 개판, 독테이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방송에 나갈 거니까 편집을 가급적이게 해서 DT, DS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민주당 DT예요. 그냥 개판. 민주당 의원들 설명하는 거 다 DS, 비례 설명하는 거 다 DS 개소리예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 장경태 혁신안이 지금 현재는 그 전에 한번 보시죠. 지금 전당대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로 하지 않으면 이 당은 망하는 건데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대의원은 30이고요. 잠깐만요. 대의원이 30으로 됐어. 맞아요. 또 30이고 예. 권리당원이 40. 예. 일반 국민이 25. 일반 국민이 25. 일반 당원이 5%예요. 일반 당원이 5%. 이거 7월 4일자 기사 하거든요. 세분 이게 맞겠죠? 네.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대의원이 30%, 권리당원 40%, 또 당원 여론조사 25%.
대의원을 계속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뽑는 이 비율이에요. 비율. 대의원이 전국적으로 몇 명쯤 되죠? 그렇죠. 어바웃. 다 어바웃이야. 15,000명쯤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당원은 100만쯤 보면 돼요. 뭐 120만도 됐다, 뭐 80만도 됐다, 근데 100만쯤 보면 됩니다. 자, 당원은요, 당원이 5%인데, 뭐 비율은 8%죠. 당원은 100만 빼고 한 번이라도 민주당 당비를 냈던 사람들은 490만이니까 당원은 390만입니다. 여론조사는 이렇게 되고 390만. 자, 여기서 대의원표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그 전에 선거를 하는데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합니다. 1등이죠. 근데 대의원 여론조사 45%일 때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꼴찌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왜 대의원이라고 하는 국힘은 이 제도를 이미 이제 없앴어요. 이 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 15,000명 되는 대의원을, 자, 대의원을 뽑는 과정 한번 보시죠. 각 지역위원회 230개 지역위원회 약 한 50명 정도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0개 정도 되는 예. 그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5% 있던 게 15%가 줄었잖아요. 이 15%를 여론조사로 보내버렸네. 이게 15%에서 10%였던 게 25%가 됐던 거죠. 자, 대의원은 지구당별로 약 20명인데, 기본으로 한 40명 정도 주고, 당원 수별로 이렇게 늘어가요. 당원이 많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한 10에서부터 한 100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대의원이 100명이 되는 데들도 있고, 어떤 데는 50명만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기본으로 한 40명을 주고, 근데 대의원은 대의 하잖아. 대의는 누군가의 뜻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대신하냐면 당원의 뜻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당원들이 각 지역별로 모여갖고 우리 대의원 40명은 기본적으로 줬는데 이 대의원 누가 들어갈지를 당원들이 모여서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당에서 대의원을 뽑으니 당원들 모이십시오. 몇 명쯤 모일 것 같아요? 이거 뽑을 때는 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좀 많이 모여요. 몇 명쯤 모일까? 보통 지구당에는 권리당원이 한 2,000명에서 한 7, 8,000명까지 되는 데니까. 그러니까 50명 정도의 대의원을 뽑는 행사야. 50명 정도의 대의원을 뽑는 행사야. 여기서 대의원 50명을 뽑아야 돼. 예? 몇 명 정도 당원이 모일까요? 1,000명? 적어도 100명은. 100명에서 50명 뽑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네. 4,000명. 에? 50명 뽑을 때 5명이 와요? 4,000명이라고. 4,000명? 오, 통이 크신데. 연주에서 2,000명. 저도 한 1,000명쯤 생각하고. 한 150명. 네? 150명에서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2,000명, 8,000명 되지만
당원의 참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미진하다는 거야. 그리고요, 여러분들 가면은 여러분들쯤 되는 사람들이 대의원 뽑는다 그래서 저거 대의원 출마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창경원에 이거 뭐야 창경원이 아니라 요즘 뭐죠 그게 저기 뭡니까 어디지? 없어졌나요? 그런 거 어린이대공원에 어쨌든 보면 동물 보듯이 이렇게 쳐가요. 50세 초반이 오면 애들이 커피 심부름 해야 돼. 다 60, 70대.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20대, 30대가 관심을 가진 게 불과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듯이 급히 가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토크쇼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당원의 관심이 폭발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이후입니다. 촛불 이후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관심 가진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됐거든. 됐다. 마이크 앞에 치프라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4년 전에는 라운드 가서 놀고 클럽 가서 놀고 당은 무슨 당구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제 관심 가진 게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 수준, 민주의식 수준은 급격하게 전환기를 맞이한 게 촛불 때였어요. 촛불과 그것으로 인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하고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경험이 우리를 정치에 대한 급속한 관심으로 바꾸는 거죠. 인간의 뇌죠.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200만 년, 250만 년 됐잖아요. 인간의 뇌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뇌의 돌연변이 있는 건 7만 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뇌를 갖고 있었던 게 7만 년이에요. 200만 년 중에. 우리가 정치의식은 민주당 역사가 70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관심이 증폭된 건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시점이 온 거예요. 그 4, 5년 전에는 대의원 뽑는데 당에 150명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50명이 100명이 대의라고 하는 게 명백이 무색하게 결국 이 50명을 지구당 위원장이 결국 다 뽑게 됩니다. 그냥 지명해버리는 거예요. 150명이 와갖고 거기서 야 누구 뽑는데 몇 명 갖고 싸움을 붙어요.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막 싸우는데 좋은 거 보더니 민주주의 정당에서 싸워야죠. 그런데 기껏 싸워봐야 지구당 위원장에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면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껏 5명, 30명 정도 갖고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과 싸울 뿐이지 4, 50명은 결국은 누구 뜻대로 다 됩니까?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대의원을 다 임명하는 거예요. 예? 그럼 대의원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당대표 그전에는요 지금 권리당 나온 그 여론조사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 100% 대의원이 다 모여서 전국에 15,000명 대의원이 모여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나 당대표 되기 위해서,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당대표 되는 거 30억 쓴다, 최고위원 되면 110억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정당에서, 부패한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투명한 정당으로, 민주정당으로 가는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관심이 얼마나 Thank you so much. 이러는데 어떻게 돼? 민주당 국회의원들 I hate you. 너희들이 미워. 왜? 나 혼자 다 해쳐먹을 수 있었는데 왜 관심을 가져? 그 선거 때 되면 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계속 뒤에서. 그전엔 다 뽑았어요. 대의원들 15,00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이런 데서 전당대회 하면 오후 2시쯤 하잖아요. 왜 2시에 하는 줄 아세요? 경상도에서 차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근데 이제 딱 지역위원장 경상도에 있는 저기 한 4시간, 5시간 되는 지역위원장 되는 데는 차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관광버스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날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건 지역위원장이 힘이 좋은 데야. 전날 올라와서 딱 그 여가를 잡습니다.
그럼 그 후보들이 쫙 거기 돌 거 아니에요. 그 돌고 여관비 술 먹는 돈, 그거 누가 냅니까? 자기 지역위원장으로 연관되어 있는 후보들이 내죠. 이런 부패한 선거를 했었습니다.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이런 일들이. 네? 급격하게 역사가 바뀌고 민주사회로 확 가고 민주정당으로 확 간 게 촛불과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우리 새벽에 모이라고 투세요 노인당원들이 이거 다 나중에 당 교육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거 정봉주 안 그래도 이 현역원 들고 영원히 국회에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데 이거 나가면 또 막는다. 저 쉐이가 우리들 비위를 다 폭로했다고. 내가 어제도 그랬지만 양재에서 곰팡이가 안 쓰는 거거든요. 음주에서 곰팡이 쓰는 거지. 이런 거 뒤로 슬슬 얘기하면 안 되지. 공개해버려야지. 자, 그럼 아침에 새벽에 모이면 어르신들 그 입이 이렇게 다 빨라갔어요. 야, 너 역지옥은 말이야. 어제 저녁에 갔는데 지역위원장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미리 가갖고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뭐 잠도 좀 편하게 자고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불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핑계로 갖고 하루 좀 놀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에 가면 딱 하면 아침 김밥, 식사, 소주, 막걸리 쫙 풉니다. 거기다가 누가 풀겠어요? 지역위원장이 풉니까? 지역위원장이 미는 후보들이 돈을 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도대체 이 대의원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냐? 뻔히 이 지역위원장들이 뽑는. 자, 이 역사도 좀 아셔야 돼요. 왜 대의원 제도가 있었느냐? 자, 일단 SNS나 이게 이 통신이 안 됐을 때, 네? 자, 이게 코리안 페니슬라, 네? 한반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서울 있고요. 충청도 이쪽 있고요. 강원도 있고요. 네, 강원도 있고요. 경북 있고요. 뭐 이렇게 경상도 있고, 충청도 여기까지 돼 있다가 전라도 있고. 자, 그러면 당원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호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엔 이게 이해가 돼요. 대의원 제도로 붐으로 인해서 대의원의 비율을 높이면은 결국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힘이든가? 괜찮아요? 또 왔다 갔다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살고 보다 줘. 전라도가 경상도에 5배, 6배 당원이 많아요. 그럼 전라도에서 나온 사람이 만약 당원만 투표를 하면 전라도에 나온 사람이 무조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걸 좀 보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의원 제도에게 비율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당원이 워낙 많아진 거야. 경상도도 많아지고 호남도 많아지고 수도권도 많아지고 대폭 늘었잖아요. 권리당원이 100만 시대가 됐고 전당원이 490만 시대가 된 거야. 이럴 때는 호남이 20만, 30만, 40만, 50만이 돼도 거기서 좌지우지 못해요. 이제는 세월이 바뀐 거지. 시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시계를 받았고. 문자가 왔구만. 그 전에는 그래서 전라도에 대대적으로 한 지역에 예를 들어 인구가 군은 인구가 작잖아요. 군의 인구가 5만인데 3만 5천 명이 당원인 데도 있어요. 그냥 다 다니면서 당원 입당원서 받는 거지. 그리고 1,000원씩 내는 당비면 또 지구당비원장이 다 내줘. 이게 부정 아닙니까? 불법 정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지지하는 세력 확보하려고 또 그거 갖고 경선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당원이 전 국민에게 다 퍼졌잖아요. 490만, 인구의 10%.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독일 3인당 40만, 독일 인구 8천만, 우리 인구 5천만. 근데 인구는 독일보다 적은데 거기에 12배야 당원 수가 3인당에. 근데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바뀌죠.
계속 당비내면서 쭉 가는 거지. 일반 당원, 권리당원 개념도 없죠. 모두가 당비를 내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반 당원 개념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PB를 내는, 당비를 내는 그 다음 당연 대의죠. 근데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의원?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직접 와갖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IT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인데요. 지금 당은요, 카톡으로 풀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투표를. 근데 왜 모여서 해야죠? 그냥 아재들이 바뀌지 않는 사고예요. 바뀌면은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자신들의 권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서 싫은 겁니다. 그게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대의원을 잡고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지구당위원장,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기득권, 자기들끼리 묶여있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대 병폐는 기득권 카르텔이다.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런데 우리는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돼 있죠? 자, 이게 투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컷오프입니다. 제 호가 컷오프 정봉주 선생. 할 때마다 컷오프야. 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비리를 있는 그대로 낱낱이 얘기하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제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습니다. 너는 그냥 거리에서 개딸들하고 놀아. 양아들하고 놀아. 우리는 네 뒤에서 그걸 잘 처먹고 있을 테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입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감정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권하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꼭 보기를 권합니다. 그 책은 지금 성인이 돼서 보면 너무 쉬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요약본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쉬워. 그리고 지금 보면, 야, 이런 깊은 철학이 있었어. 자, 아베 총리가 사망했죠? 네. 자, 아베 총리 사망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네. 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써요. 왕의 사망을 이렇게 씁니다. 1막 1장이고 1막 2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아베 총리가 유세를 아베 총리가 유세를 시작하기 위해서 도착했다. 누군가 총을 쐈다. 막 뒤로 사라졌다. 사람의 삶은 그렇게 심플한 거예요. 그거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깨닫고 이렇게 인생이라는 거 결국 뭐 아베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지만 나타났다 탕 뒤로 사라졌다. 이게 아베 총리 인생이 전체 역사가 그렇게 심플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배신. 네? 아베 총리 이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잖아요. 햄릿은 부인의 배신. 부인과 자기의 남동생의 배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리어왕은 딸 3명의 딸의 배신. 맥베드는 장군의 자기 부하 장군의 배신. 오델로는 부인과 친척의 배신. 그럼 인간의 본성은 첫 번째가 배신이라는 거죠. 이제 배신 당했다고 즐기고 보는 사람은 이 바보야. 인간의 속성 배신이 두 번째. 우리 속담이 참 훌륭한 게 많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막 박수치고 칭찬하고 좋아해요? 배가 아파 죽겠잖아요. 그 인간의 두 번째 속성은 시기, 질투. 이거는 이미 인간의 본성 DNA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DNA가 만들어졌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가 컷오프를 한 건 이번에 보세요. 이상하게 컷오프를 만들잖아. 자, 당대표 컷오프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 컷오프 중앙위원 몇 프로죠? 70%. 70%
프로는 원래 1번 받는데 막 쓰는 거야. 1번 하는 그냥. 그 다음에 여론조사 30%. 자,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요? 중앙위원 100%. 자, 이 뜻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재명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당대표에. 그런데 중앙위원 100%라든 이렇게 7대3으로 놔두든 이재명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계가 아니야. 당에서는 이미 천상계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들어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체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최고위원회 들어올 사람들을 보니 정봉주도 들어올 것 같고 정청래도 들어올 것 같고 안민석도 들어올 것 같고 최민희도 들어올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당에서 당원들에게 인기가 좋고 당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이 네 사람이나 또 당과 소통하는 장경태 당원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시리즈 우투라고 했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싫은 거 끝나면 있잖아. 싫은 거 다음에 정봉주가 들어오면 주장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죠? 민주당의 혁신은 일단 뜻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동일지역 3선 제한을 하자. 이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한테 약속 아닙니까? 3선 제한. 자, 이거를 주장하면요 46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또 재선들도요 한 번만 더 하면 또 해당해. 재선들도 반대. 심청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건 46명. 자, 그런데 이거는 뭐죠? 민주당이 해봤더니 다선 의원 대선은 처음에 초선 재선 때까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원을 위해서 그다 재선이 되면 재선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해. 달고 길게 사는 게 나의 사명이다. 정치의 소명의식은 오래가자. 벽에 똥 찰 때까지 국회의원 되자. 네? 오래되면 소명의식도 없어지고 사명의식도 없어지고 대의명분도 없어지고 결국은 4년 비정규직 월급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우리 내부의 몇몇 사람들이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국민들은요 개대식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니에요. 봤더니 초재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삼선 이후 지나면 이름도 모르고 없어져. 왜 그러지? 아,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물이 고이면 썩는 거구나. 그게 이걸 빨리빨리 가가지고 다만 3선 이상 중에서도 한 10% 20% 살려놓을 장치만 좀 마련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일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은 국회의원밖에 없나요? 이 지역에서 나는 아침에 이 쓰레기 치우러 다니고 산에 올라가고 쓰레기 줍는 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결국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결국 자기 권력질하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공금 쓰고 싶어하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그 의심을 추적해봤더니 맞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자. 이게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다. 이런 걸 주장할 사람이 정봉주가 들어가면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두 번 남았고 던지면 에이씨 해버리자 하는 거죠. 그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개혁을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머리에 못 감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저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중앙위원 100%라는 게 중앙위원은 보세요. 중앙위원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1, 중앙위원. 국회의원 있죠. 국회의원 있죠. 두 번째. 또 누가 있어요? 중앙위원 구성이? 예? 지역위원장. 위원장이 있고요. 또 누가 있죠? 그렇죠. 시도당, 군수, 자치단체장.
네? 단체장. 요렇게 되고 또 네 번째가 제일 핵심인데 임명직도 한 150에서 200명 돼요. 그 임명직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직 나눠보는 거죠. 예? 이게 어바웃이 어바웃. 이거 문제 잡아서 정보가 사실 팔자. 그 고발하려면 해야 이 개수이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위원장 단체장 임명직 이 사람들이 계보 정치할까요? 안 할까요? 이 중에 90%는 다 이쪽 저쪽 계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줄을 서야지 공천을 받으니까. 예? 그럼 이들이 중앙위원 뽑을 때 당원들과 소통하는 사람들 뽑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동일적 삼선 제안하는 선언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중앙위원들이 컷오프하는 것은 개혁적 후보들이 들어오는 길을 원천 봉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중앙위원 컷오프 100%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신들에게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사람은 미리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안 할 사람들 도일적 삼선 이게 가장 큰 개혁 조건이에요. 이런 개소리할 사람들 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당원들한테 제가 여론조사 한번 제 사료를 내서 해봤어요. 75%에서 80% 찬성이에요. 국민들이 80% 찬성이에요. 왜?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 불신 너무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선의 양당의 후보들이 대선을 놓고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여의도 국회의원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대선 후보가 못됐지? 니들 못 믿으니까. 맨날 니들 재선 상선 친다고 그때부터 가는 거 길게 오랫동안 똥 싸고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네한테 나라 맡겼다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더 망하게 생겼지. 응? 윤씨아 씨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국힘이요 탄핵된 이후에 무진 노력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국힘의 이준석 신드롬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무선의 원외에 30대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그만큼 절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이런 중앙위원 컷오프 제도 만들고 70대 30 만들었으면 이준석 컷오프가 끊겼습니다. 지금 이준석 된 다음에 흔들어 놓는 거 보세요. 물론 성적대로 받았으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마땅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권력투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친윤쪽에서 쳐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도 불편하니까. 윤석열 얘기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박수를 쳐줄만 한 거죠. 근데 20대 때 뭐 돈 받고 성적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3살 벌을 연금 간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때 국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와 함께 제가 국힘이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여론 언론에서만 보고 쭉 넘어가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냅니다. 국힘이 바꾸려고 혁신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요? 뭘 보고 저렇게 행복해할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서 행복해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중에 편집 잘 안 가서 하겠지. 그 댓글을 이렇게 해서 전혀 이렇게 정신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네? 나이 같이 보는 거 같아. 중앙위원 컷오프 할 때요, 국힘이 2월 10일 전당대회죠, 작년에. 컷오프 되면 6월 10일 전대입니다. 컷오프가 50대 50이에요. 네? 50대 50이면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국힘 컷오프 당원입니다.
이거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럼 당원의 바다에 빠뜨렸고 국민의 바다에 빠뜨렸어요. 이러니까 당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컷오프 이 정도쯤 하자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국힘만큼만 하자? 근데 지금도 중앙위원 100%, 중앙위원 이게 뭘 개수작들이야, 이게. 네? 누구냐, 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4.7 때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요. 이때 누가 나오냐면 오세훈이 나와요. 오세훈 vs 나경원이 붙습니다. 이때 둘이 경선을 한다고요. 자, 48명 지역위원장 중에 서울지역위원장 중에 나경원에게 46명이 줄을 서고 오세훈한테 2명이 줄을 섭니다. 자, 그럼 중앙위원이나 이런 대의원이 투표 컷오프하게 되면 누가 이겼을까요? 무조건 나경원이 이기죠. 나경원이 이겼으면 안철수를 이겼을까요? 그 다음 안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안 하고 할 때는 안은 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은 뭘 주장을 할까? 여론조사에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국힘 당원은 할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판단한 거예요. 오세훈 나경원도 여론조사를 해봐야죠. 나경원은 끝까지 당내 사삭을 했겠죠. 자기가 유리하니까. 근데 국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론조사 선택을 하죠. 왜? 어차피 안 하고 우리가 진짜 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민주당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고위원도 만들고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근데 시사에서 치고는 한다. 치고는 한다. 니들이 다 치고 나 밖에서 떠들고도 당 170명 의원들 떠들고보다 내 스피커가 더 크니까. 이때 만약에 중앙위원이나 대의원이나 했으면 나경원이 됐고 나경원은 안철수에게 졌고 안철수는 이제 서울시장이 됐겠죠. 그리고 국힘이 더 많이 개혁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국힘은 국민들의 바다에 빠뜨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내리 3연속을 달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기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당한테 저거 했다는 거예요. 국힘의 뜻이 우리도 대중의 바다에 빠뜨리자. 안 하는 이유. 왜? 제가 얘기했죠. 일단 누군가가 당원과 소통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제안을 주장할까 봐. 그럼 자신들의 기득권이 통으로 깨질까 봐. 그래서 제가 박지원이 당의 계보 정치를 깨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당은 지금 계보 정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은 계보끼리 똘똘 뭉쳐서 다선 의원 또 재선 의원들이 미래에 자기들 자리를 깰까 봐 100명 가까이 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깨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당원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득권을 깨는 투쟁을 또 당원들과 해야죠. 여러분도 교육받은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예요. 지금 여기서 가벼운 나비가 날개 있으지만 이게
저기 북아메리카로 나갈 때 태풍, 타이푼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몸짓이 당원이 주인 되고자 하고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여기서 열별토하고 있는 정부는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로 가겠죠. 나비 효과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우리 교육하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니? 뭐 불씨는 어느 불이 처음부터 대박처럼 이렇게 붙습니까? 불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불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댓글 집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사도 안 나옵니다. 오마이 혼자 중계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집회하잖아요, 지금. 그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예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저기 대륙을 넘어갈 때는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들을 깨자.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요, 자, 이제 전당대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전화 따라 있다가 하시고, 전당대회로 넘어갈게요. 제가 김영이라고 하는 부산의 의원이, 부산의 정직 의원이 이재명 그 당대표 나온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법적, 그 변호사거든요. 사법적 신병 정리를 하고 와라. 사법적 신병 정리를 하고 와라. 이재명이 지금 기소됐으니까. 예? 근데 조사받고 있죠? 압수수색하고 있죠? 500만 뭐 조금 더 쓴 그 법카가 국고손실죄라고 하는데 뭐 7천만 원 147억 쓴 사람은 조사가 안 하고요. 그럼 이 수사가 경찰의 이 수사가 1. A. 정당하다. B. 정치 보복이다. 자기의 대선 카운터 파트너를 조사하는 사례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이 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항거한 거 아니에요? MB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행. 네? MB가 나 집어넣었던 인간이에요. 2012년에. 제가 MB가 BBK 다스의 주인이고 BBK 주인으로 주가 조작의 주범은 MB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걸 허위사실을 보였고 1년 징역 살고 왔어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근데 저는 366일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형을 받은 데 366일을 살았죠. 윤딸이 껴서. 2월이 28일이고 3년에 한 번씩 29일이 되는 해가 있잖아요. 2012년이 2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366일을 산 거예요. 이게 날짜 보정을 하려고 4년에 한 번씩 2월이 29일이 되잖아요. 재수 더럽게 없는 인간이에요. 땅도 살고. 이명박이 저를 놓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책을 씁니다. 헬스책을 써요. 헬스책.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전략입니다. 왜 헬스책을 썼을까? 어제 김경수 지사를 면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네. 김경수 50번. 저는 그때 출석 이전에 8번 표기를 원셋에 300번씩 했어요. 지금도 한 번 엎어주면 200번 합니다. 왜 그랬을까? MB가 저를 감옥을 놓잖아요. 감옥에 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비통하고 막 슬퍼해야 돼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 MB가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무슨 개소리. 나 잘 살고 있어. 안에서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그럼 내 머릿속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판단하는 거죠.
몸은 보여줄 수 있겠다. 내 몸을 보면 MB가 얼마나 열받을까. 그 출석날 배를 까고 복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 책을 써. 그래서 그때 쓴 책은 대한민국 교도소에는 4만 명 내에 4만 5천 명이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남녀 재소자들의 필독서예요. 매년 잘 팔려. 교도소 들어가니까 무조건 그 책을 사야 돼. 책 이름이 골방 몸짱이에요.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김병수도 그 책을 갖고 그거대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자 MB가 노무현을 정치 보복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문재인, 이재명 정치 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 나온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뭘 얘기해야 되겠죠? 정치 보복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선언하는 후보들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이 했는데 그건 한 줄. 이건 전면에 세워야 됩니다. 전면에 세워야 됩니다. 자, 김영희 했을 때 제가 발끈한 거 이렇게 철학 부재인 때만 제가 화를 낸다고 했잖아요. 저는 철학적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를 선고하려고 결국 철학적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수사입니까? 예, 여러분들 정당한 수사라고 믿으세요? 정치 보복이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이회창한테 이깁니다. 정치 보복하지 않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한테 이깁니다. 이회창은 자그마치 차떼기 300억의 비자금을 100억에서 재벌들로부터 받습니다. 검찰이요? 수사하지 않습니다. 차떼기 증언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수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봐주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고 도리입니다. 그건 뭐예요? 또 탔어요? 지금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처사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하잖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한 MB는 감옥을 갔다? 그럼 이런 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카운터파터 경쟁자를 정치 보복하는 사람 어디로 간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 얘기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문감을 한 얘기예요. 대장동은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검찰이 수사했어요. 문제없다 끝났습니다. 그걸 왜 뒤지죠? 정치 보복이죠.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대로 두면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본부장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럼 민주당 후보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 보복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안티 이재명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안티 이재명 대 이재명을 디펜스하는 쪽으로 당은 나뉘어져서 달걀이 나뉘어서 싸울 겁니다.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끝나면 이른바 컨벤션은 무슨 회의하고 잔치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컨벤션 효과가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지지율이 한 5%, 10% 올라옵니다. 이대로 가면요. 컨벤션 리스크죠. 리스크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빠집니다.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갔는데 우리는 우리 밥그릇을 던져주는 떡을 받아먹을 밥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밥그릇이 서로 깨고 있어. 자, 전당대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 보복을 하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전당대회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지금 최고위원분들이 이거 컷오프 끝난 다음에 오픈하세요. 왜냐면 이거 보고 최고위원들이 큰일 하면 안 돼. 이 주장할 사람은 이제 만들어놨어. 두 번째, 민주당은 혁신전당대회가 돼야 됩니다.
동의적 3선 제안 반드시 이루겠다. 세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 공천할 때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잡아놓고 이른바 꼭 봐야 될 고전 인문학 도서 한 달에 한 번씩 6권 정도를 보고 그걸 갖고 토론을 하고 논문을 써서 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탈락을 시켜버려야 돼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치하지 않아요? 당원이 뭔지도 모르고 2020년 공천 개판하고 정봉을 컷오프 시키면서 들여온 의원들이 당원 아닌 사람들을 반을 들여왔어요. 당원 활동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벤트 공천만 한 거예요. 근데 2024년 공천을 이렇게 했다가 진짜 난리 나겠다. 이렇게 실력 없는 의원들이 오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또 못 이기겠다 해서 이 세 번째 공약은 의원들을 공부를 시키죠. 공부를 해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기본적인 자격을 주겠다. 그들끼리 경선하게 만들어야죠. 이거를 공부를 시키려면 당에서 이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던 2009년도에 교육연수위원장 하면서 제가 다 공부를 시켰거든요. 공부의 1인자, 공부시킨 거의 1인자, 정봉주를 공부시키는 포지션에 다시 상기를 박아놔야 돼요. 민주연구원, 교육연수위원장 정봉주가 해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당대표한테 얘기할 건 나 안 시키면 망한다라는. 이거 그때 10만 명 교육을 시켰어요, 당원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앉아있다가 10분 지나고 이게 뭐지? 그거 다 수요장을 줬어요. 해외 교육시키러 됐구나. 해외 시켜놓고 뭐 공부합니까? 술 먹고 그냥 교육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지. 술 먹고 동지의식을 만드는 것도 교육이에요. 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책 한 권 정도.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안 봤어. 지혜로운 여우와 용맹한 사자의 기질을 가져야지 정치인의 기본. 이런 것도 몰라. 여우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런 기본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군주제는 뭐고, 대중정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뭐고, 기본적인 공부는 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중정치의 요체는 뭐고, 이런 것을 한 12권 정도 주는 거예요, 책을. 그럼 그 중에 자기가 만만한 거 6권 뽑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필독서 꼭 봐야 될 거. 다윈의 진화, 마르크스의 자본, 또 두 가지 모인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4권 정도가 살면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동양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면서 중요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맹자의 책을 도울 선생님의 상하를 보면 맹자라는 사람이 수명의 왕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태종의 책 있단 말이에요. 손자병법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전략론도 알고,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읽을 건지, 기본적인 인문학적 요즘 20대, 30대도 지적 욕구가 많았고, 인문학 공부 너무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 발씩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건 딱 되는 건데, 그 유튜브는 뭐냐면 한 줄 줍쇼를 해요, 한 줄 줍쇼. 한끼 줍쇼에서 해야 됩니다. 한 줄 줍쇼. 뭐냐면,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 중도의 셀럽들을 모셔놓고, 당신이 본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 한 문장. 이 한 문장을 주고, 당신이 살아온 인생, 교훈적인 얘기를 저하고 대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재밌게 공부시켜야 되는 게 제 책무이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한줄 줍쇼? 당원들은, 의원들은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어차피 최고에 안 나고 공부가 잔뜩 시키자고
카이스트, 제가 지금 카이스트 석사과정 다 끝났잖아요. 더 카이스트. 이거 유튜브입니다. 더 카이스트. 카이스트란 옛날 드라마 있었잖아요. 카이스트 시즌2 나옵니다. 그 제작이에요. 너무 히트쳤어. 왜? 그래서 이 카이스트는 타이틀이 뭐냐면 천재들의 공부 우리도 한다. 카이스트에서 배우는 공부가요. 그걸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교수들하고. 제가 진행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해요. 여러분 전기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걸 책을 보려고 머리가 지금지금. 근데 대담을 정봉주에 유쾌하게 풀어내면 너무 재밌어. 똑같이 당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듯이 당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문학책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고 누가 보좌관이 써줘도 감상문제도 쓰라는 거예요. 그럼 감상문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감상문 써놓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외워도 돼요. 인문학도 외우면 됩니다. 그럼 자꾸 자기가 삶에, 제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보는데 지금 보면 너무 쉬워. 한 3일이면 다 봐. 이게 희극이기 때문에. 비극이 연극 스크립으로 되니까 금방 봅니다. 야, 이걸 왜 옛날에 그렇게 재미없게 봤지? 너무 재밌어요. 그럼 그걸 다 보면, 아, 인간의 배신인데. 그럼 배신당한 나는 배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삶의 핵심이 이런 게 있구나. 공지영이 김혜경 여사를 막 공격하는데 그때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밉지만 공지영 작가의 지적 수준은 보이는 거야. 공격을 해도 이렇게 하니까 얄밉긴 하지만 멋은 있네.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방 공격하는데 이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총론을 얘기했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표현들 아니에요. 그 영국이나 미국의 정치인들 보면 공격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니체, 단테의 이런 구절들을 인용할 때 얼마나 품격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샹송은 너무 여러분들도 샹송을 듣는 세대가 아닌데 샹송을 프랑스 대중가를 샹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사 구조를 다시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랑스는 철저하게 초중고등학교 인문학 교육을 시키고 문학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 양아치 일진들도 적어도 100개 시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K-팝이 왕창 끌어올렸어. 문화가 전 세계 최강의 문화가 됐어. 그런데 최하빨의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 공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켜야죠. 우리가 자, 정치 보고 하지 말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혁신하자. 세 번째, 공부하자.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부심을 좀 살리기 위해서 중앙당만 당사가 있는데 지역의 당사를 다 구입하겠다. 어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콘서트 때 얼마나 좋아요? 국회의원 다 당사가 있어. 자기 당사가. 쪽팔려 죽겠어. 민주당하기. 근데 당비가요.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당비가. 그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거야. 어디다 쓰는 거죠? 네? 어디다 써요? 이거 좀 막 만들죠. 쓸 때를. 없는 걸 막 만들어요. 보도블록 파헤쳤다가 엎었다 파헤쳤다가 엎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두환을 너무 싫어하는데 전두환을 좋아하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해외 순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사관이 다 임대야. 전두환이 팍 훑다가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중진국도 아니게요. 구진국이야. 구진국에서 중진국 막 들어갈 때인데 야, 빚을 내서 해도 대사관을 사라. 우리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산 나라가 수십 군데 돼. 한 20, 30군데 돼. 많이는 못 샀어. 그 산 나라는 다 올라갔어요, 가격이. 나머지 나라 못 산 나라는 그 전두환 이후로 4, 50년 동안 낸 임대료면 건물을 10채를 산 거야. 그 전두환 때만 각 대통령들이 업종이 있어요. 전두환 때만 외교관 건물을 사요.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당신께서 감옥을 오래 사니까 교도소 재소자 1인당 규정되는 평수가 있어요. 그 평수를 2배로 늘려.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 재소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요. 복지를 향상시키면 재범률이 떨어집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과야. 그 감옥 갔다 오면 저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학생 때도 학생운동하면서 갔다 와요. 네? 그게 각자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네 번째 공약으로 나는 당사를 2년 안에, 우리 돈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당사 구입하는데 이거는 은행 금리 지금 1%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 1.5%, 2%좀 주겠다고 해서 펀딩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없는 돈 500만 원, 1000원씩 다 냅니다. 예? 다 민주당을 위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민주당이 혁신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놓을 때 하는 거죠. 이런 공약을 하고 정봉주가 나오면 이재명 없었으면 당대표예요.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보셨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첫 번째가 정치 보복에 대해서. 자, 정치 보복은 이렇게 막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죄인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개소리는 개한테나 갖다 줘라. 네가 범죄자를 잡아 평생 잡았으니까 범죄자로 보이지. 그럼 네 부인과 네 장모는 왜 손 안 대니? 쌈이 되잖아요. 논쟁이 되고. 이재명, 문재인 손끝 하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야? 너 우리가 170명 많았고 너는 불만이지? 좋아. 170명 국회의원 다 사표 던진다. 해봐라. 사표 던지고 총선 다시 하자. 왜냐면 국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표결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날아가게 되면 국회는 자동해산입니다.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 처음 들어봤죠? 박수 다 쳐야 돼요. 다시 국민들에게 신망받자. 지금 우리 민주당이 딱 이렇게 일사불란,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나가잖아요. 국민들 다 박수 보냅니다. 왜? 중고층 다 돌아섰어요. 한강에 어제 보니까 팔이 3개가 떠다니더라고. 팔 자른 거야. 열받아. 자기 찍은 거. 네? 이렇게 심판받겠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요, 여러분들 이재명 갖다 가두겠다, 문재인 갖다 가두겠다 이거요, 몇 프로나 찬성할 것 같아요? 아주 골수도 20%쯤밖에 찬성 안 해요. 국민들이 보고하는 싫어요. 진짜 싫어요.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수합하고. 근데 제일 그래도 이명박을 갖다 놓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명박을 갖다 놓으라는 사람이 80%였어. 이명박 제일 싫어요. 전두환만큼 싫어요. 네? 그래서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럼 우리도 순수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정치 보복을 막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은 민주당의 자산이다. 그럼 공공자산이 되는 거예요. 공적 자산. 이재명은 민주당의 공적 자산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당내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이다. 그러면 공적 자산 1호 이재명, 2호 이낙연. 여러분들 이낙연 너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낙연을 공격하고 이낙연을 지우려고 하면 지우려고 할수록 이낙연 지지자는 이재명을 지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럼? 끝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 알려주잖아요. 너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존중해.
우리가 이재명이 존중받는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낙연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자산 1호, 공적자산 2호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이낙연을 공격하는 자들은 해당 행위로 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대선 경선이 있을 때까지는 한 팀으로 간다. 저들의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로 싸운다. 그러면요 의원들이 이재명 공격 못하죠. 그리고 우리도 낙엽 수박은 해도 돼요. 이낙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재명 우리가 지지하는 이재명 존중받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존중하는 이낙연도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의 공적 자산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원팀이 돼서 정치 보복을 막고 계속해야 되면은 해산하고 총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팀으로 갈 때 국민들이 박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많이는 못해도요 180석 원상이 현상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요 저를 믿으십시오. 50석은 우리한테 옵니다. 이미 왔어요. 변희재도 왔는데. 아니 제가 국힘하고 제일 친한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제 빨대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들의 심리는 제가 정치를 35년 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의원들은요 자리 주자는 다 돌았어요. 아까 뭐라서 시기질투라 그랬죠. 오늘 도왔던 사람들 다 자리 받았습니까? 자 15명 주요 검찰들이 옷을 벗었어요. 그 사람들이 2024년에 국회의원 총선에 다 나갑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한 20명 내지 30명이 또 옷을 벗어요. 그 사람들 또 공천 나가고 검찰 출신들 40명 당선될 가능한 지역을 다 공천합니다. 무슨 당이든 검찰당. 그럼 지금 민주당 국힘 의원들이 그거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들 윤석열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 좋잖아요. 안 되죠. 우리는 탄핵이라는 얘기 안 해요. 임기 단축. 임기 단축. 길이요. 근데 전쟁 뭐냐면 정치 보복을 막고 우리가 하나 돼 얘기해요. 싫지만 이제까지 이낙연 쪽에서 우리를 공격한 게 속상하고 아프지만 미치겠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를 당에 둘 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실제로 공적 자산은 공공재예요. 공공재를 손상시키는 자들은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렇게 이재명 대 안티 이재명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누군가가 막아야 된다. 네? 민주당 대 윤석열의 정치 보복과 맞서 싸워야 된다. 민주당의 혁신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 실력 있게 공부를 시키자는 주장을 해야 된다.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민주당 당상 산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만 민주당에 가입해요. 야, 그럼 막 그 당원들 막 기부하고 그래갖고 펀딩이 뭐 1,000억이 됐다, 2,000억이 됐다 그래봐요. 그럼 부자 정당이에요. 부자 정당은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왜 다 국힘 지원하는 줄 지지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민주당 찍고 겉으로 국힘 지지하는 척해요. 왜? 국힘은 돈이 있는 정당 사업을 하려면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랜 전통적 시각이 있는데 제가 어제서도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 15년 전부터 교육 나가고 학생들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요 민주화 운동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집회 좀 나가고 댓글 쓰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 때는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면 무조건 감옥 갑니다. 예? 무조건 감옥 가요. 그럼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됐죠? 국가를 위해서 싸우면 죽어요. 지금 죽을 일 없잖아요. 감옥 갈 일 없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하면 감옥 갈 일 없어요. 지금 댓글 달고 일단 우리 가도에 집회를 나오잖아요. 무조건 백골단 치고 들어가고 무술 경찰들이 치고 들어가고 다 잡혀가요. 그럼 그 자리 구속이야. 그런 시절 아니잖아요. 이제는 민주화가 얼마큼 진척이 되었고 이제는 행복하잖아요. 경찰들이 아니 지나가는데 여의도 지나가는데 경찰들이 의원님 팬이요. 경찰들이 사진을 찍는 시절이 왔어. 지금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민주화운동이나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시절이 아니에요. 훨씬 행복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특강할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조용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국가를 좀 더 생각하고 공적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공적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조용롭고 살고 깨끗하게 살고 살려면 모닝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조용롭게 살면서 모닝을 살 것이냐 타고 다닐 것이냐. 조금 거짓말도 하고 부정도 하고 그러면서 제네시스를 타고 다닐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모닝 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겹게 살면서 네? 제네시스 조금 부정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길거리 끔도 좀 뱉고 침도 좀 뱉으면서 제네시스 타고 그리고 막 윤석열을 공격할 때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싶어. 제네시스만. 갈 텐데? 다 갈 텐데? 걸어다니네요. 다 걸어가면 자, 그러지 말고 정의롭게 살면서 왠지 크단지. 왜 이렇게 이분법적 세상을 살까? 그래서 진보는 이제는 풍요롭고 폼나고 부자들도 진보할 수 있는 라떼 리버럴, 리무진 리버럴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10년 전부터 강지 진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10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 의원들이요 세컨카가 벤치 있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눈치를 봐요. 왜? 저는 벤치 중에서도 뭐죠? 마이바흐 바르는데 제일 좋은 S 시리즈 580 타고 다니면서 전혀 눈치를 안 봅니다. 왜? 이러면서 진보적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왜 지역에서 꼭 진보는 가난해야 됩니까? 어제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왜 빈곤해야 됩니까? 왜 진보의 부산시당 당사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물에 있으면 안 됩니까? 건물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산시당 돈 무지하게 써대요.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조금만 세이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다 빌려줘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매달 돈이 많이 들어와요. 당비 엄청 들어옵니다. 국고 지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 여의도 당사 살 때 빚이 엄청 많아서 다 갚았어요. 그 불과 몇 년 전에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도 계속 임대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당 나오는데 이런 멋진 공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당사 사겠다. 당사 사서요. 어제 박용진 의원도 있는데 1층은요. 우리 민주당 카페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커뮤니티, 오프라인 커뮤니티 만들어요. 제가 미고스 했잖아요. 미고스 26만 정봉주와 미래권력부터 우리 팬카페거든요. 팬카페에서 30커플 나왔어요. 결혼. 제가 다 줄여봐줬어요. 그럼 민주당 거기 1층 카페 가고 카페에서 만나서 저만 하지 말고 동호회 활동 커뮤니티 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 동아리 활동처럼 하시자니까 그러면 20대 30대들이 줄줄 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독립군이 왜 인상 쓰고 민주당 운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 찍으니까 민주당 카페 갖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여기 와보니까 무슨 그 서핑 클럽도 갈 수도 있고 서핑 클럽은 돈 만 원씩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 우리 무슨 뭐 차박 클럽도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 저출산 시대 아니면 무출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밑으로 이거 갈라놓고 뒤풀이를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젊은 남녀가. 온난에서 이상한 사기 업체들만 만나 뵙 갖고 이상한 사기들만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확인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상상이에요. 네? 민주당 기초위원 이런 사람들 장래가 적극적으로 유망한 사람들 20대 30대 많아요. 결혼 안 해. 장명태는 결혼 안 했어요. 아니 기초위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기초위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정치에 관심 많고 실질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정당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세요. 기초의원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발 더 나와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이나 방역의원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에게 국회 공천 자격을 주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럼 세상에 민주당이 얼마나 이러려면 내가 한 200년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80년생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직까지 저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그냥 의원님 이러지 말고 오라버니 이렇게 부르시면 봉오빠가 되는 봉오빠.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생각 오빠 아닌데. 삼촌이. 자,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뭐냐면 전당대회는 정치 보복에 맞선 단일 대우의 민주당을 선언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꼭 해야 됩니다. 동일적 삼선제야. 그리고 첫 번째는 정치 보복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떻게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래? 니네 우리가 과반수 정당이라고 해갖고 불만 많지? 우리 다 사표낼 테니까 해산하고 총론 다시 해. 그럼 이 주장이 이제 퍼지면은 그러겠죠. 정봉주 씨가 국회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꼼수 부릴까. 괜찮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토요일날 황금 같은 오후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개딸처럼 집회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혁신정당을 만들어주면 무조건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200명, 300명이 앉아서 같이 막 웃으면서 하고 여러분 부산에 당사 살 때, 대전에 당사 살 때, 광주에 당사 살 때, 대구에 당사 살 때 다 같이 내려가자고 그날 축제를 하는 거예요. 당사 집들이 할 때마다 떡 먹고 술 먹고 오는 거야. 거기서 춤추고 놀고 커뮤니티 만들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루소 에밀 얘기했잖아요. 놀게 하라. 놀면 상상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정리하면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펜스를 쳐놓고 있는 권위주의적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이 이러한 병폐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전달에 혁신전당대회에 되고 그 혁신전당대회에 앞서서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 집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서 후보들도 그 주장을 해야 되고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마치겠습니다. 네 40초 시작이네요? 올해 했네요? 네. 제가 원래 강의할 때 100분 강의 때문에 100분 했습니다. 네, 오늘 7월 9일 정봉주 의원님 모시고 당원 당규 그리고 전당대회 정치 일반에 대해서 예, 정치 일반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